네, 반갑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아침에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코스닥이라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일단은 버티기 장세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이라는 것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 밖으로 나가버리든가 아니면은 머물러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밖으로 나갈 만한 이유가 없죠. 지금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나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자금들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일부는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팔지 말고 일단은 기다려라,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시장은 일단 버티기로 들어가시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 좀 가지시고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시장 자체가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오르락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잘 견뎌내야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 안에 이제 갇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다음 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기 때문에 또 뭐 잘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뭔가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월 말이잖아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있다라면 다음 주야말로 진짜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정도까지 해서 잘 버텨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말장이지만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럼 내일은 양봉. 이게 그 양음양 패턴, 뭐 음양음 패턴, 뭐 이런 식으로 분석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 꼬리를 달아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일 뭐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된다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아직 위쪽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 21선과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지 되죠. 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정도 더 상승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수급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금융투자가 900억 돈을 매도하긴 했는데 바로 지난 화요일날 1조 원을 매수했잖아요. 우리가 그 일별 현황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의 매수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9,600억, 1조 원 정도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매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 이후부터 시작했다. 여기 지금 5월 11일경에, 네, 1조 원대 팔아먹고, 이게 지난번에 매수 들어온 거 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일, 13일 해서 저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계속 노려보고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5월 18일날 짠! 하고 들어온 모습이 이제 9,600억이고, 오늘은 매도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될 게 아니죠. 왜냐면 올라온 부분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매도의 물량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 이 1조 원이 들어온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은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 상승을 노리기 위한 이런 그 금융투자 쪽에 매수 유입이 될 수도 있다 보셔야 되겠죠. 반면에 좀 어두운 것은 외국인이에요. 뭐 금융투자나 기관들이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개인들이 받아주고 하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매도를 막 갖다 집어던지고요. 이게 한 번에 망설임도 없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거든요. 자,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다고 그랬죠?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이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 이상으로 금융투자나 연기금들이 매수를 확 들어와 줘야지만이 이 부분을 다 상쇄시켜 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그럼 들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 올릴 때가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동향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 전부 다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죠. 코스닥
쪽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소형주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금들이 빠져서 중소형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중소형주들에게는 매도보다도 홀딩. 이제 뭐 중소형주들도 다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냥 어지간하면 다 홀딩하고 넘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뭐 대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한가 마감을 좀 했는데 배는 좀 아프지만 이런 모습이다. 근데 두산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8%대나 상승하면서 신고가 빵빵 터지는 모습이고요. 뭐 SAMT라든지 신고가 나오는 모습들 다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조정 받을 이유가 없는데 수급 들어오는데 어차피 피해는 시가총액 대형주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과도한 리스크 관리님 어쩌니 해가지고 매도를 좀 들어가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뭐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오늘 정산해강처럼 이 위쪽에 꼬리 길게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거래량 터지면 매도가 많이 나왔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유리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그냥 뭐 별 볼 일 없다라면 유지를 쭉 해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를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 약간 이 종목이 변동성을 좀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중소형주라면 놔두고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 거래소 좀 한번 볼까요? 거래소 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하고 LG화학만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전멸이에요. 네, 특히 포스코는 5% 빠졌고요. 그때 올라온 거 다 내려갔죠. 그 다음에 기아가 3%대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2.8%.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뭐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전부 다 하락세고요.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에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별 볼 일 없습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판단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쪽보다는 플러스 쪽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잘 버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금융투자권 먼저 살펴보죠. 금융투자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인버스,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다 팔아먹었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들어왔다라는 거 생각해 볼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팔아먹었다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매도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뭐 기아 이런 종목들은 또 오늘 매수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일단은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매도를 좀 많이 쳤고요. 오늘 포스코 하락의 주범이 연기금이네요. 네, 연기금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형태로 좀 갔고요. 휠라홀딩스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딱 서면서 바로 튀어나가는 모습인데 야, 휠라홀딩스가 이렇게 하면 더 갈 것 같죠? 더 좋은 흐름들이 연결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중대형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중소형주, 중대형주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유리하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그냥 계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중소형주, 중대형주를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정이 또 바로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에서 많이 이제 경험을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종목들 잘 유지하시면서 데리고만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외국인들 거 한번 보죠. HMM을 많이 샀고요. LG화학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역시 삼성전자 순매도가 진행되는 모습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아 팔았고요. 현대차 팔았고요. 자동차고 전기전자 막 팔아치우니까 이런 모양새가 빵 하고 나타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도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 이제는 없으시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라면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들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서 한번 유지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횡보 흐름이고요. 일단은 내일 그 주말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많이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따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한다라면 상황을 보고서 내일은 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버티기 장세가 횡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조금만 잘 버텨내서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결정해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저녁 9시에 오시면 또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들을 북덕북덕 쏙닥쏙닥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녁 9시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시죠.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